퇴직 후 경제적인 불안감 느끼시나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직장을 떠나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죠. 고정 수입도 사라지고 앞으로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불안함을 극복하고 퇴직 후에도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노후 재정 관리에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퇴직했을 때 이야기를 해볼까요? 퇴직 후 첫 몇 달은 마치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갑자기 시간도 많아졌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느라 바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휴가가 끝난 후였습니다.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그대로였고 그 불안감이 점점 커지더군요. 그래서 재정 관리를 제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노후에는 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 저축, 주택 이런 모든 재산을 한데 모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을 쓸 수 있을까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그때 알게 된 게 생각보다 돈이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출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한 일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퇴직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큰 고민 없이 사고 싶은 걸 사곤 했지만 이제는 매달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소비를 했죠.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것이 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더군요.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도 점검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요. 저는 불필요한 보험을 몇 개 해지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이런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큰 돈을 절약하게 해주더군요. 특히 퇴직 후에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노후 재정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군요.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은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기를 선호하시지만 저는 그 돈을 퇴직연금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큰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쓸지 고민하기도 전에 금방 사라질 수 있거든요. 퇴직연금으로 돌리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오니까 마치 또 하나의 월급을 받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아세요? 큰 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나오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받기보다 꾸준히 나오는 돈이 노후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따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죠.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로 충당했고 개인연금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입으로 활용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빨리 받으려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미루면 매달 나오는 연금이 훨씬 커지거든요. 저도 그 덕분에 더 많은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연금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고 그 사이에 퇴직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연금 수령 시기를 한 번 더 고려해보세요. 늦출 수 있다면 늦추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투자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스크가 낮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좋은 선택이더군요.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적립식 펀드나 저축성 보험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고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하면 퇴직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저는 적은 금액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투자금이 불어나더군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재정적으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수죠. 저는 매년 내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도 항상 계산했죠. 예를 들어 의료비나 여행 경비 같은 예산을 미리 마련해 두었어요. 그렇게 미리 준비해 두니까 갑작스런 지출이 생겨도 큰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정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떤 지출이 예상되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지를 미리 파악해두면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막상 시작하면 그리 복잡하지 않더군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돈을 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정 관리를 하다 보면 아끼는 게 습관이 되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돈은 결국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기보다 이 돈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춰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철저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정적 자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